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던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습니다만 사건 입첩도 없이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만 경찰에 요구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SBS 양만희 논설위원 또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조금 전에 법리 검토를 마친 경찰이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혹시 화면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군요. 특수단의 긴급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관련 내용부터 좀 양만희 논설위원께서 화면이 준비될 때까지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발부되어 있는 체포영장이 유효한 시한이 오늘 밤 자정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수처가 다시 한번 영장 집행을 시도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아침 뜻밖에도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 다 맡기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면서 어제 저녁에 그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대단히 상의가 되지 않은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경찰이 좀 맞득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사실상 최종적인 결론도 이런 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난 상태입니다. 네, 그럼 경찰의 발표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 백동원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0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상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님. 경찰의 얘기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답니다만 말이 좋아서 협의지, 저게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의뢰를 한 걸 사실상 난 거부하겠다, 이렇게 본 걸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에서는 영장 집행에 대한 부분만 딱 떨어뜨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수사의 주도권은 이제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이제 국수본의 입장은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장의 집행만을 따로 떨어뜨려서 하기는 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형사소송법의 81조와 200조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오기도 했는데요.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검사가 영장 집행을 할 때 과연 이 지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사실 이번의 사안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고 경찰이 그 집행을 사실상 일임받아서 하는 그러한 전례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에 딱 맞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데 이걸 자의적으로 공수처가 법 해석을 통해서 일임한 것 아니냐라는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양만희 논설위원.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란 걸 사실상 결성해서 함께 수사를 해오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공수처 요구를 정면으로 이렇게 반나절 만에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사실상 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의뢰를 경찰과 의논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경찰이 오늘 아침에 보인 반응은 그거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상의 없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었다. 그래서 어젯밤 9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한 건 오늘 아침 7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 사이에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일은 뭐냐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공수처가 지난 3일 영장 집행 시도하는 과정을 보니 믿음이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영장 집행만이라도 경찰에 다 넘기든지 아니면 사건 수사 자체를 경찰에 넘기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이런 취지의 전달이 됐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 입장에선 그렇다면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경찰에 넘기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장 집행을 해서 체포돼 오면 그 윤 대통령 수사 취조는 자신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것이 더욱 강화되어 있는 경호처가 지금 한 대 서 있던 버스를 5대까지 늘리고 또 곳곳에 이제 철조망까지 쳐가지고 어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일은 경찰이 다 하고 나중에 체포되면은 대통령 공수처 수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도 경찰이 수용하기 좀 어려운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사를 이첩받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었죠. 자 그런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뒤엔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 상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정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부장님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1차 시도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습니까? 수사권 없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 수긍하세요? 네, 기자들이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 오동훈 공수처장이 평소 출근하던 뒷문 말고 정문으로 딱 갑자기 돌아서 가고 문을 막아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의 접근 자체를 막고 기자들의 소리 지른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않고 그냥 들어간 건데 자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 공수처가 그럼 영장 현재 체포영장 발부받은 영장의 만기가 집행 기한이 오늘 자정까지 아니겠습니까? 저 그럼 법원에 체포영장 시한을 좀 연장해달라고 신청한다는 모양인데 이렇게 된 마당에 법원이 영장 시한을 연장하는데 동의해 줄까요? 일단은 법원은 철저하게 지금 상황을 언론이라든지 통해서 알고 있긴 하겠지만 영장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재청구에 따른 그 청구서의 취지만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발부가 됐다라는 것은 법원의 입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내지는 이 내란죄 관련해서 포섭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법원 내에서는 인정을 했다라는 취지로도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제대로 집행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필요성과 그리고 영장을 연장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청구를 한다면 발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로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영장이 발부가 된 이후에 똑같이 집행을 한들 이것이 제대로 좀 집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표가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양만희 교수는 이대로라면 공수처의 수사가 사실상 추진력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자 그렇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다시 재입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만하죠. 그런 주장이 상당히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그 수사 역량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 왔죠. 그래서 전에 검사 한 명을 1심에서 기소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변변한 수사 실적이 없다. 그리고 또 이번에 3일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보면은 전략도 없고 이걸 돌파하려고는 의지도 없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영장 집행,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아선 경호처
직원들을 이제 무력하기 위해서는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서,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서 현장에서 체포하자는 경찰 간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의 간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상사를 우려하면서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진전하는 과정에서 1차, 2차가 이제 외곽의 군인들과 경찰관들이 경호처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네. 빠른 속도로 이제 진전되지 않았습니까? 비교적 우리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3차 방어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경호처 입장에서 보면 200명 정도가 이제 스크럼을 짜고 버티는 이 과정에서 보면 경찰의 시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진전시켰으면 3차 저지선마저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그 스크럼이 더 세져가지고 결국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역시 의지의 문제도 역량의 문제도 다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논란 속에서도 법원의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어제 다시 한번 그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우리 법체제상 체포영장을 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일단 체포된 다음에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다른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 말고는 절차적으로 수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무작정 이제 물리력을 동원해서 좀 가로막아 서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현실적인 어떤 제약점을 생각해서라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가져가는 것이 현재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나서서 체포를 시도하거나 수사에 나선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기에 응할까요? 응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적어도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발부를 받아서 그 집행 역시도 경찰이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수사권에 대한 논리는 사실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더 이상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된다라고 해서 경호처가 과연 지금까지 경호처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 경호법을 들면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대통령을 경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새화하면서 관저 주변을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러한 논리가 과연 뒤바뀔 수가 있는지, 그 입장을 바꿀 여지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